저는 제가 지수와 함께 지은 집에서 이렇게 외로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지수가 세상을 떠난 지 3년 그런데도 침묵은 제 슬픔보다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매일 방 안을 헤매며 추억을 더듬어요. 벽에 붙은 스케치들, 창가에 놓인 우리가 좋아했던 안락의자 유리창 너머로 들리는 평창의 조용한 마을 소리. 하지만 이 모든 것 속에서도 저는 기다리고 있어요. 예전의 따뜻함을, 제 딸 혜린이의 존재를. 처음엔 혜린이의 방문이 위로가 됐어요. 부엌에 같이 앉아서 차를 마시며 옛 프로젝트 이야기나 동네 소식을 나눴죠. 그런데 요즘 무언가가 달라졌어요. 우리가 나누는 순간들은 짧고 어딘가 어색해요. 혜린이의 눈은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아요. 대신 은행 서류나 보험 증서, 제가 알아볼 수 없는 서류들로 자꾸 향하죠. 말을 할 때도 어딘가 거리가 느껴져요. 마치 저와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조건을 협상하는 것처럼요. 작은 것들에서 그걸 느껴요. 대화 중에 자꾸 핸드폰을 확인하는 모습, 제 말을 조심스럽게 살피는 태도, 저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제가 가진 것에 대한 질문들. 저는 문득 궁금해졌어요. 혜린이가 정말 저를 보러 온 걸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위해 온 걸까? 그 생각은 예상보다 날카롭게 가슴을 찔렀어요. 지수와 함께 신뢰와 노력으로 쌓아 올린 세월을 되돌아봅니다. 사랑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 믿었죠. 하지만 이제 의심의 그림자 속에서 그 사랑의 의미를 묻고 있어요. 집은 점점 차갑게 느껴지고 제 마음은 더 무거워져요. 날이 갈수록 조용한 의심은 더 크게 울리고 저를 예상치 못했던 결정을 향해 끌어당깁니다. 모든 것을 바꿀지도 모르는 결정을요. 혜린이에게, 아니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제 삶의 한 조각이 있어요. 조용히 뿌리내린 세월의 신중한 계획이 담긴 구석이죠. 지수와 저는 미래를 시작할 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비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는 열심히 저축하고 현명하게 투자하며 조금씩 큰 돈을 모았어요. 혜린이가 전혀 모르는 상상도 못한 금액이죠. 그 돈은 저녁 식탁에서 이야기하거나 자랑할 만한 게 아니었어요. 제 이름으로 된 신탁과 계좌에 조용히 숨겨놓은 저만의 보험이었죠. 우리가 쌓은 것을 지키고 싶었어요. 잘못된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수는 단순히 돈이 아니라 유산을 남기고 싶어 했고 저는 지금도 그 믿음을 지키려 노력해요. 하지만 이 비밀을 품을수록 혜린이와 저 사이의 틈이 더 벌어지는 것 같아요. 혜린이의 눈이 그림이나 갑오집 자체에 머무는 걸 봐요. 그게 숨겨진 재산으로 가는 디딤돌이라 여기는 걸까 싶어요. 매일 그 거리가 더 두꺼워지는 벽처럼 느껴집니다. 밤이면 옛 사진과 지수가 써준 편지를 꺼내봐요. 사랑이 단순하고 확실했던 순간들이 담긴 시간들. 지수의 단단한 손이 결정을 이끌던 때, 우리의 미래가 맑게 보이던 때를 떠올립니다. 그 미래는 한때 분명했지만 이제는 의심의 그림자 속에서 연약해 보여요. 그래도 저는 혜린이에게 진실을 말하기가 두려워요. 우리가 숨긴 돈의 규모를 알면 뭐라고 할까요? 저를 보는 눈이 달라질까요? 아니면 지금의 태도가 더 굳어질까요? 이 비밀은 양날의 검 같아요. 제 보호막이자 감옥이에요. 이런 생각들이 조용한 집에서 홀로 앉아있는 저를 휘감아요. 침묵의 대가와 진실의 대가를 저울질하며 의심은 점점 깊어지고 저를 상상도 못했던 선택으로 밀어붙입니다.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할 선택으로요. 불면의 밤과 두려움과 씨름한 시간 끝에 저는 과감한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혜린이의 진심을 알아내려면 모든 걸 걸어야 했죠. 제 마음의 평화까지도. 그 생각은 천천히 마치 약한 불꽃이 타오르듯 자리 잡았어요. 저는 혜린이에게 제가 3개월밖에 못 산다고 말할 거예요. 빈집에서 그 말을 연습하며 매번 그 무게를 느꼈어요. 제 딸을 속인다는 생각은 배신처럼 느껴졌지만
불확실 속에서 점점 차가워지는 혜린이를 보는 건 더 견딜 수 없었어요. 이 거짓은 아프지만 혜린이의 진짜 얼굴을 볼 유일한 길일지도 몰라요. 저는 오랜 친구이자 믿을 수 있는 변호사인 은주를 불렀어요. 제 계획 두려움 그리고 지수와 제가 쌓은 유산을 지키고 싶은 희망을 설명했죠. 은주는 조용히 듣고 필요한 조언을 해줬어요. 돌이킬 수 없는 신탁으로 자산을 보호하고 진실과 거짓의 그물을 짜는 동안 제 이익을 법적으로 지키는 방법이요.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외줄 위를 걷는 기분이었어요. 이 행동이 우리 사이의 연약한 끈을 얼마나 풀어헤칠지 걱정됐죠. 그래도 마음 한구석엔 희망이 있었어요. 이 시험이 제 의심뿐 아니라 우리 모녀가 나눌 미래를 분명히 해줄 거라는 희망이요. 계획을 세우고 저는 혜린이에게 어떻게 말할지 연습했어요. 어떤 표정을 지을지, 어떤 목소리로 제 연약함을 설득할지. 진실과 거짓의 경계가 저 안에서 흐려졌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곧 제 비밀을 드러낼 순간이 올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제가 알던 딸의 진실도요. 혜린이에게 그 말을 했을 때 모든 게 변했어요. 저는 3개월밖에 못 살아요. 그 말은 예상보다 무겁게 입 밖으로 나왔어요. 저는 혜린이의 얼굴을 유심히 봤어요. 걱정, 슬픔, 사랑을 찾으려 했죠. 하지만 보인 건 더 차갑고 방어적인 무언가였어요. 혜린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눈은 핸드폰으로 향했어요. 마치 그 소식이 그저 방해일 뿐인 것처럼. 진단에 대해 몇 가지 물었지만 목소리엔 연습된 듯한 거리감이 있었어요. 마치 이 순간을 예상하고 빨리 넘기려는 것처럼. 목에 걸린 덩어리를 삼키며 제 시험이 이미 상상하지 못했던 진실을 드러내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며칠 동안 혜린이의 방문이 잦아졌지만 따뜻함은 사라졌어요. 이야기를 나누거나 조용히 함께하는 대신 대화는 실무적인 것들로 채워졌어요. 서류는 누가 처리할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어떤 변호사를 연락해야 할지. 저는 사랑받는 엄마가 아니라 관리해야 할 연약한 물건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혜린이를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거실의 귀중품을 훑는 눈길 전화로 속삭이는 모습, 우리 만남에서 꼼꼼히 적는 메모들. 제 기분을 묻는 질문은 피상적이었고 그 관심은 신뢰와 통제를 얻기 위한 연기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심은 거짓은 뿌리를 내리고 있었지만 그로 자라난 정원은 제가 찾으려 했던 사랑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대신 거리감 계산, 조용한 조급함이 자라났죠. 마음이 아팠지만 저는 결심을 굳혔어요. 혜린이의 진짜 모습을 알아야 했어요. 조용한 집은 비밀들로 무거워졌고 앞길은 더 복잡해졌지만 더 분명해졌어요. 곧 혜린이의 진짜 의도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오후 부엌에서 간단한 밥을 준비하는데 혜린이가 남편 태윤과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소 조심스럽고 흐릿했던 그들의 목소리가 얇은 벽을 뚫고 칼처럼 들어왔어요. 숨을 죽이고 그들의 대화 조각들이 제게 닿았어요. 엄마가 말하지 않은 자산이 더 있어. 혜린이가 속삭였어요. 약간의 흥분이 목소리에 묻어났죠. 이 집만 해도 엄청난 가치가 있고 아빠가 늘 엄마가 돈을 신중히 다룬다고 했잖아. 태유는 전에 없던 냉정한 실용성으로 답했어요. 분명 더 있어 주식 투자, 적절한 때를 기다리면 돼. 그들이 저를 마치 시간 제한이 있는 금고처럼 열릴 날을 기다리는 물건처럼 이야기하는 태도가 제 안에 무언가를 무너뜨렸어요. 그들은 제 안락이나 두려움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계산하고 계획하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지수와 제가 아꼈던 물건들에 둘러싸인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우리가 신중히 쌓아 올린 삶 모든 투자, 모든 정책이 가족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는데 을 떠올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계획이 지켜야 했던 제가 제 딸과 사위의 차가운 협상 대상이 됐어요. 수동적인 방관자가 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저는 은주에게 연락했어요.
우리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문서 전화 기록, 의심스러운 속삭임이나 회피하는 대답을 적었죠. 저는 대화를 녹음하고 메모를 남겼어요. 모든 발견은 제 결심을 깊게 했어요. 이건 더 이상 돈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깨진 신트러스트 탐욕으로 변한 사랑에 관한 문제였죠. 저는 다가올 일을 위해 마음을 단단히 했어요. 아직 완전히 찾지 못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길이었습니다. 혜린이에게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하며 저는 돈뿐 아니라 제가 믿었던 딸의 모습까지 지켜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발견한 것들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지만 동시에 제 안에서 강렬한 결심을 불태웠어요. 은주의 도움으로 저는 재정적 요새를 단단히 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신탁을 만들고 법적 보호를 강화하며 지수와 제가 쌓은 모든 자산을 조기에 빼앗으려는 이들로부터 지켰어요. 은주와의 만남은 제가 얼마나 취약했는지 모든 걸 잃을 뻔했는지를 상기시켰어요. 하지만 이 조치들은 저에게 힘을 주었어요. 저는 더 이상 조용한 피해자가 아니라 제 운명을 통제하는 여성이었죠. 그래도 가장 어려운 부분은 아직 남아 있었어요. 혜린이와 대면해야 했어요. 돌봄을 주던 딸에서 음모를 꾸미는 이로 사랑받던 아이에서 계산적인 기회주의자로 변한 딸을 마주해야 했죠. 그 생각이 밤낮으로 제 마음을 뒤흔들었어요. 혜린이는 뭐라고 할까? 다 부인할까? 아니면 진실 앞에 무너질까? 우리가 나눴던 유대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이미 돌이킬 수 없이 깨졌을까? 저는 침착하면서도 단호한 톤으로 말할 연습을 했어요. 모든 걸 드러낼 때 혜린이의 눈빛 시험, 유산 배신의 증거를 상상했죠. 이 대면은 돈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제 존엄을 되찾고 정직을 요구하는 일이었죠.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지만 의심이 우리 사이의 마지막 신뢰마저 갉아먹는 거짓 속에서 살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앞으로 나아가 말하는 순간 모든 게 변할 거예요. 그 필연적인 만남을 준비하며 저는 진실이 제 가장 큰 무기이자 유일한 희망임을 깨달았어요.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고 제가 믿었던 혜린이가 진짜인지 아니면 전혀 모르는 사람인지 알 기회도 함께요. 오후 햇살이 창문으로 부드럽게 들어오며 저는 혜린이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뱃속이 조여왔죠. 초인종이 울리자 저는 마음을 다잡고 문을 열었어요. 제가 거의 알아보지 못할 딸을 마주했죠. 혜린이가 들어오며 평소에 자신감 있는 미소가 제 얼굴의 진지함을 보고 흔들렸어요. 저는 혜린이에게 앉으라고 한 뒤 단숨에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제가 말했던 진단 의도를 시험한 것, 혜린이가 몰랐던 유산, 그리고 은주와 제가 세운 법적 보호 장치들. 혜린이의 눈이 불신에서 분노로 그리고 더 어두운 계산적인 도전으로 바뀌는 걸 지켜봤어요. 왜 저한테 이런 짓을 하셨어요? 혜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상처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죠. 제가 엄마를 위해 한 모든 것 후에 그 말은 따귀처럼 느껴졌어요. 혜린이가 스스로 얼마나 정당하다고 믿었는지 깨달았죠.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건 벌이 아니야, 혜린아. 저는 단호히 말했어요. 진실을 위해서야. 네가 내가 연약할 때 진짜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었어. 혜린이의 웃음은 차가웠어요. 제 딸의 소리라고 믿기 어려웠죠. 연약하다고요? 제가 여기 돈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세요? 어쩌면 맞아요. 하지만 그건 제 권리예요. 엄마는 저한테 모든 걸 숨겼어요. 저를 배제했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너를 배제한 건 이 순간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야. 너 자신에게서 너를 지키고 싶었어. 하지만 이건 돈만의 문제가 아니야. 존중과 신뢰에 관한 거야. 방은 긴장으로 무거워졌어요. 혜린이의 눈이 반짝였지만 따뜻함은 사라졌어요. 비난하고 변호하고 흥정했죠. 저는 조용한 힘으로 그 말들을 받아냈어요. 녹음된 대화 속삭이던 계획들을 드러냈죠.
몇 시간이 지나며 이건 평범한 모녀 다툼이 아니라는 게 분명해졌어요. 의지와 의도 깊이 묻힌 원망의 싸움이었죠. 혜린이의 갑옷에 금이 가는 걸 봤지만 우리 사이의 거리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벌어지는 걸 느꼈어요. 혜린이가 떠난 후 집은 그 어느 때보다 텅 비었어요. 진실이 말해졌고 그 결과는 앞으로의 날들의 파문을 일으킬 거예요. 하지만 피로 아래 새로운 통제와 목적의 불꽃을 느꼈어요.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다가올 반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대면 후 최악은 지나갔다고 생각했어요. 틀렸죠.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거였소 페스트웨드. 혜린이는 더 집요하게 파고들며 은주와 제가 세운 법적 보호를 허물려 했어요. 제가 들은 전화 위협이 담긴 만남마다 힘들게 쌓은 평화가 조금씩 깎여 나갔어요. 어느 날 오후 은주가 새로운 정보를 들고 왔어요. 혜린이의 과거는 제가 믿었던 것처럼 깨끗하지 않았어요. 재정적 실수 실패한 사업 의문을 낳는 동맹들. 은주의 발견은 조작에 능숙한 여인의 그림을 그렸어요.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기술을 갈고 닦은 사람. 저는 한때 제 손을 잡아줬던 사랑스러운 소녀와 지금의 낯선 일을 어떻게든 연결하려 애썼어요. 배신의 아픔이 새로웠지만 동시에 묘한 명확함을 느꼈어요. 이 싸움은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진실에 관한 것이었죠. 혼란 속에서도 저는 분노나 원망에 휘둘릴 여유가 없음을 깨달았어요. 은주는 지혜는 신중히 싸움을 고르고 싸울 때와 조용한 힘으로 자신을 지킬 때를 아는 데 있다라고 상기시켰어요. 용서는 약함이 아니며 자기 보호는 이기심이 아님을 배웠어요. 저는 지수와 함께 만든 삶의 추억에 뿌리를 내리며 내면의 평온을 재건했어요. 혜린이의 행동이 저를 정의하거나 미래를 지배하지 않도록 했죠. 천천히 재정뿐 아니라 감정과 집을 통제하는 법을 찾았어요. 이 고통스러운 여정의 다음 장을 준비하며 자유는 혜린이를 이기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존엄과 평화의 길을 선택하는 데 있음을 알았어요. 과거를 놓아주고 제 방식대로 새 시작을 받아들일 때가 왔어요. 모든 일을 겪으며 저는 제 삶을 제 방식으로 되찾아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지수와 제가 힘들게 모은 돈은 저를 원망에 묶거나 끝없는 싸움을 부추기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희망과 기회의 유산을 만드는 데 쓰여야 했죠. 저는 유산의 대부분을 제가 그리고 지수가 깊이 아꼈던 일들에 기부하기로 했어요. 건축을 꿈꾸는 젊은 여성들을 위한 장학금 동네를 재건하는 커뮤니티 프로그램, 우리 같은 가족을 돕는 재단들. 그건 우리가 나눴던 사랑을 기리고 우리의 노력이 다른 이들의 성장과 번영을 돕는 방식이었어요. 혜린이는 결국 정당한 유산을 받겠지만 그 운명을 결정할 권한은 제게 있었어요. 탐욕이 그 선물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결심했죠. 혜린이는 스스로 선택한 길을 걸어가게 뒀어요. 그녀의 행동의 결과는 때가 되면 드러날 거예요. 비밀의 무게가 사라지자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가벼움을 느꼈어요. 의심과 침묵으로 무거웠던 집은 이제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됐어요. 저는 제가 아끼는 프로젝트에 몰두하고 자원봉사를 하고 오랜 친구들과 연락하며 지수가 늘 보여주고 싶어 했던 세상을 탐험했어요. 혜린이와의 상처는 치유의 시간이 걸리겠지만 저는 용서 속에서 평화를 찾았어요. 혜린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서요. 가족은 단순히 피가 아니라 존중과 신뢰, 진정한 보살핌에 관한 것임을 알게 됐어요. 저는 고독을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로 받아들였어요. 저는 여전히 은영이에요. 배신을 마주하고 살아남은 여인 뜨겁게 사랑하고 일어선 여인. 그 일어섬 속에서 제가 몰랐던 힘을 발견했어요. 그 힘은 앞으로의 미래를 이끌어 줄 거예요.
마지막 교훈을 나누고 이 장을 진정으로 마무리하기 전 한 번 더 되돌아볼 시간이 남았어요. 돌이켜보면 사랑과 탐욕의 경계가 얼마나 연약한지 깨달았어요. 피로 묶인 가족 안에서도 신뢰가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는지. 제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지만 깊이 개인적이에요. 인간관계의 복잡성과 가장 가까운 이들이 가장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을 때 자신을 지키는 데 필요한 힘에 대한 증거죠. 저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은 공유된 역사나 혈연 이상을 요구한다는 걸 배웠어요. 존중, 정직 조건 없는 보살핌의 의지가 필요하죠. 그것이 없으면 어떤 유산이나 이찬도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없어요. 때로 저는 쓰라림에 사로잡혀 엄마로서 가족의 선함을 믿었던 여인으로서 실패했는지 자문했어요. 하지만 생존은 고통을 견디는 것뿐 아니라 원망 대신 평화를 선택하며 힘을 되찾는 것임을 알게 됐어요. 저는 과거 이상 겪은 시련 이상의 존재라는 위안을 찾았어요. 저는 은영이에요. 두려움 대신 용기를, 침묵 대신 진실을 선택한 여인. 자신을 뜨겁게 사랑하는 법을 배운 여인, 다른 이들이 흔들릴 때도요. 이제 제 이야기를 경고가 아니라 초대장으로 나눕니다. 마음을 지키고 가치를 보호하며 당신을 작게 만드는 대신 키워주는 관계를 찾으라는 초대장. 때로는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자신에게 주는 사랑임을 기억하라는 초대장이요. 지수와 제가 지은 집에 조용히 앉아 오랜만에 잊었던 평온을 느껴요.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오랜만에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이로써 저는 이 삶의 장을 닫고 그 교훈을 안고 다음으로 나아갑니다.